자, 파주 운정 신도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들이 겸 가족이 다 같이 갔다 왔다. 뭐 아진파파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파주 거기다 이제 운정은 사실 GTX가 가장 큰 이슈인 동네죠. 그냥 그거죠. 네. GTX죠. GTX가 원래는 연장이 안 됐었는데 네. 그 A 발표 나고 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연장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막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고 했었던 네네. 동네죠. 네, 크게 뭐 이렇게 동네가 나눠져 있다. 운정, 뭐 금촌, 뭐 교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거기 바로 위가 북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서는 가장 외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정 신도시는 11년부터 입주해서 뭐 경의중앙선도 개통됐다. 24년에 좀 입주량이 좀 많이 있네요. 네네. 이게 보면. 보통 이렇게 입주량이 계속 좀 수요 대비 좀 높은 지역들은 네. 가격대들이 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나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네. 가격은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네. 그 물량이 늘어난 이유를 좀 봐야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그 뒤에 휘발성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고 하는 일단 첫 번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GTX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동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분양 물량들이 많았을 거고. 네. 근데 그 분양 물량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될 만한 곳이냐를 네. 따져봤을 때는 운정시도시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싼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가 맞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입주 물량이 조금 안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적당한 금액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 또는 네. 서북부나 서울 저기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도 되게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네. 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뭐 물론 이제 입주가 많으면 가격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뭐 타이밍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입주가 다 끝나고 뭐 들어가시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여기는 호재라고 하긴 좀 뭐한 게 GTX가 실제로 건설 중이고 네. 뭐 개통이 언제 되냐의 문제지 지금 계속 진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되더라도 어쨌든 서울역까지인가 개통이 지금 먼저 1차적으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우선 단기간에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니까 뭐 일산 뭐 기존 파주 지역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집 컨디션들은 좀 그래도 좀 좋은 곳이다. 그렇죠. 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하고 이 임장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공급은 많다. 네, 현재로서 많아서 약간 네. 좀 흔들릴 소지는 상당히 많은 게 지금 현재 모습이죠. 여기 보면 지금 뭐 분양 예정 뭐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으면 사실 공급에는 그러니까 물량에 장사 없다고. 네. 이게 새 아파트가 빈집들이 생기는 거니까 네. 아무리 실수요자들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월세가 흔들리고 전월세가 흔들리면은 당연히 매매가도 좀 영향을 받긴 받는데 뭐 거기서 또 좋은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또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24년 이후로는 좀 감소하네요. 그래도 물량이. 이제 완성된 거니까. 운정신도시가 들어선 게 네. 2008년, 7년 요 전후에 이제 처음에 분양이 시작됐었으니까 네.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이제 안정화가 될 때가 됐죠. 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로 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은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예전에 저도 그 광교 살 때 보면은 네. 제가 광교에 이제 한 중반기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네. 진짜 그 흙먼지 먹고 살았다 네. 막 했을 때 그때 막 분양가 막 3억 5천, 3억 네. 8천 막 이런 아파트들이 5, 6억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그때 이사를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공사판에 막 덤프 막 다니고. 근데 제가 있을 때도 덤프들이 막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한 몇 년 살다가 이사 나올 때 다 지어졌어요. 그때 거의 다 꽉 지어지니까 이제는 뭐 더 공급은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운정신도시도 저도 네. 그 예전부터 봤거든요. 네. 운정신도시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 당시 아. 이제 운정신도시란 말이 확정되기 전에 파주신도시라고 하기 전에, 네. 당시 그 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처음에 개발됐어요. 2002년도에. 그게 지금 교화지구예요. 네. 이 교화지구가 그때 진짜 말씀드린 덤프트럭 다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그 운정 1, 2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교화지구를 가려면
덤프 트럭이 지나가는 길에 네. 논밭을 지나서 이러고 산 넘고 물 건너는 느낌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10몇 년이 지나고 20몇 년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네. 뒤바뀌었던 네. 뭐든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교화지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분양을 했고 당시 분양가 2억 3천 정도 84 네. 기준으로 2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네. 분양했던 거 중에서 당시가 유명했던 아파트가 월드메리디안 같은 경우였는데 네. 그때는 위치가 워낙 외졌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았다가 또 굉장히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입지는 외곽이지만 새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네.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게 너무 외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던 상황에 운정신도시 발표가 났어요. 네. 발표가 딱 나면서 또 이제 교화지구가 같이 떠오르는 동시에 떠오르는 그 부분이 됐고 네. 운정 1, 2지구가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그 당시에 운정역, 야당역 있잖아요. 네. 이 또 경의선이 네. 원래는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길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복복선 되면서 뭐 이렇게 뭐 몇 분에 15분에 한 당 다닌다 이러면서 운정지구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높아졌었죠. 네. 이제 근데 교화지구하고 운정 2지구 그 사이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쪽 지역이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운정 3지구인데 운정 3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 그때는 아무것도 야 이런데 어떻게 사냐 중간에 껴가지고 네. 그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네. GTX 가서 여기 쓴대 이러면서 지금은 운정 3지구가 들어서는 그 라인에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된 네.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교화지구가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다가 운정 1, 2지구가 들어섰을 때는 처음에는 운정역 주변 네. 그러다가 야당역 주변에 각종 상권 생기고 이러면서 서울이 더 가깝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지금은 야당역 주변에 있는 그 롯데캐슬 같은 네. 경우 이런 게 조금 대장 아파트처럼 알려져 있고 네. 이렇게 계속 번갈아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신도시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인 것 네, 같은데 이게 뭐 요걸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이렇게 작게 하나 만들고 네. 그다음에 옆에 하나 또 만들고 그다음에 확장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고양시 원흥지구가 그랬고 그 네. 옆에 창릉신도시가 네. 원흥지구를 감싸면서 네. 그랬던 거랑 좀 동일한 네. 형식이네요. 뭐 지금 뭐 김포도 보면은 한강 신도시 이렇게 생겼는데 장기지구가 있었고. 가운데 비어 있는 또 거기 또 개발한다고 이번에 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결국엔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도시인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아주 길게 보시면 네. 교화지구랑 운정 1, 2지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제 빈 논밭이었으면 네네. 야 여기 나중에 언젠가 차겠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뭐 투자를 땅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때 제 기억은 있었어요. 네. 제가 부동산에 갔는데 저보고 네.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그 교화지구 부동산이었는데 네. 부동산에 계시던 분이 여기 분명 개발된다. 뭐 한다. 개발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땅 사놓으라고. 그랬는데 네. 진짜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네. 하는 게 택지개발지구가 운정신도시가 합쳐지면서 3지구가 발표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실제로 도시라는 건 사실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네. 좀 모여서 밀집되는 건데 네. 중간에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빈 땅. 저번에 저희가 용인할 때도 플랫폼 시티 같은 그 그렇죠. 부지 같은데 여기는 계속 논밭이긴 하지만 이거 언젠가 되겠다 하는데 뭐 그런 데 땅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다. 뭐 네. 갑자기 뭐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추가적으로 3호선 연장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이것도. 네. 네. 그리고 지금 GTX는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되면 뭐 추가적인 인프라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학원이 아주 막 이게 그 일산 대비해서 뭐 아주 좋다 학군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상대적으로. 아마 목동동 주변 쪽이 좀 네.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네. 그 흔히 말하는 유명하는 뭐 대치 뭐 목동 상권 네. 이런 것 학군 쪽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제일 최고라는 것만 해도 네. 저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학원이라는 게 또 막 무조건 뭐 내가 막 파주에 사는데 뭐 대치동 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 안에서 또 이렇게 핵심 지역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학원과도 형성이 또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순위 나오는데 요거를 아예 그냥 제가 켜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30평대를 좀 봤더니 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그래도 1등으로 나오고 힐스테이트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라인이 네. GTX-A가 들어서는 동네 네. 주변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GTX가 결국에는 호재인데 네.
이 어쩔 수 없이 물론 파주에도 뭐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좀 서울 출퇴근을 하는 분들 뭐 일산이든 뭐 서울 북부든 이런 데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GTX니까 이 주변으로 지금 가격대들이 1, 2, 3위를 찍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요 새 아파트는 뭐 다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는 어느 게 좋다고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비슷하다고 네. 보는 게 왜냐하면 네. 사실 어느 게 조금 더 높고 낮음은 어떻게 겨루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냥 그 지역을 새롭게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아파트가 위치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딱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GTX 역이 생기면 네. 결국에 여기까지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대단지냐. 네. 이걸로 결국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 이 새 아파트들 보니까 근데 가격이 그 막 10억도 찍었다가 네. 지금 6억까지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근데 전세는 이제 생각보다 뭐 많이 변동은 없는데 그냥 그만큼 이제 GTX 호재가 강력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여기 투자로 들어갔던 분들이 좀 나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가격 조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분, 투자를 하는 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외곽 지역은 네. 호재라는 거 붙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극대화가 되면 급격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네.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파주도 마찬가지고 네. 송도도 이제 앞으로 얘기할 송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그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도 문제 없죠. 네, 아무래도 파주든 뭐 어디든지 간에 외곽 지역들은 그래도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1주택자이시더라도 거주할 수는 없는 조건이신데 네. 그냥 1주택 우선 사서 뭐 비규제 지역이면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비가 새니까 그때 팔자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 시기가 딱 안 맞아 버리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1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실거주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안 되면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낫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 되면 내가 들어간다. 네, 안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게 가장 뭐 안전한 선택이긴 하죠. 네. 뭐 투자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안전할 수는 있다. 네, 요 뭐 네이버 지도 보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래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개 네. 운영 신도시 뭐 푸르지오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기요. 힐스테이트라든지 네. 이 세 개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그 오른편에 있는 야당동 주변일 거예요. 네. 이 야당동 주변이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주변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GTX A 주변, 그다음에 네. 야당동 주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당동하고 GTX A 중간쯤에 있는 목동동, 네. 여기 학군 지역 보통 이렇게 선호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것을 보면서 자금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금이 부족하고 충분히 파주에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GTX A 역에 생기는 왼편이 아까 말씀드린 교화지구잖아요. 교화지고요. 여기가 구축이기 때문에 네. 구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네. 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네, 여기 GTX랑 가까운 거리로 치면 네. 교화지구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좀 오래됐다. 네, 오래됐기 뿐이지.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역으로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가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는 상황마다 계속 바뀌니까 네. 옛날에는 아까 말했던 야당동이 아니라 네. 그 처음에 운정신도시가 딱 분양할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롯데캐슬의 그 호수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네. 7단지. 네.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이쪽에. 예, 제일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장 아파트가 바뀐 거잖아요. 아, 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호수도 있지, 뭐 지하철도 있지. 그때는 어쨌든. 야당역이 없었으니까 네. 운정역 가깝지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롯데캐슬 그 7단지 주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동문 뭐 네. 그밖에 LH 단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가 네.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네. 오히려 교화지구 같은 경우도 구축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자금에 맞춰서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네.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보면은 이 금액대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그 거리에 따라서 네네. 가격대들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메인인 것만 보시면 내 돈으로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서울 서북부 쪽에 뭔가 직장이나 뭐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좀 큰 대형 어떤 신도시에 나름 인프라들도 갖춰져 있는데 네. 요 정도 가격대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30평대가 3억이면 음. 평당 1,000만 원 정도인 건데 일반 회사원들은 다 네.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니까 음. 뭐 실거주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이 동네를 보시는 분 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네. 그 앞 동네에 있는 신도시가 분양되면 이 뒤에 있는 동네는 초토화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네,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예전에 동탄이 들어오면 수원 초토화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릉 신도시를 가지고 되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창릉 신도시 생긴다고 할 때 막 엄청 반대가 심했잖아요. 네. 그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조금 좀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하면 입지가 어차피 창릉 신도시 같은 곳보다 선호도는 사실 창릉 신도시가 더 좋을 거예요. 더 좋겠죠. 서울이니까 가까우니까. 훨씬 가까우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폭이 낮을 뿐이지 음. 그 동네가 무너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GTX A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파주가 더 좋아요. 물론 그냥 앉아서 간다. 앉아서 간다. 그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노리시는 분들 뭐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있고 네. 지역적으로 뭐 그 뒤에 뭐 LC되는지도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도 충분히 있는 곳이라 네. 저는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 있다면 네. 아유 창릉 신도시보다는 적게 오른다는 정도만 생각하세요. 이 정도만 가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창릉 신도시가 이제 뭐 발표돼서 이제 뭐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뭐 2, 3년 뒤에 입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서 우선은 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뭐 GTX역 가까이 사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포인트이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TX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쪽은 오히려 상암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많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네, 제2자율 차 타고. 때문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도 또 이제 그 버스도 네, 저녁 네, 버스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네 가보시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 동네 자체를 혹여 너무 외곽이다 있다 그래서 무시할 건 아니고 그만큼 가격이 싼 거를 감안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 좋으면 네. 비싸죠. 결국에 가격이 뭐 좀 상대적으로 뭐 낮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는 하나씩 뭐 빠지는 부분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시하는 거를 빨리 그 1순위에 놓으셔서 같은 가격 대비 네. 1순위인 게 여기다 하면은 이제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밑에 그 질문이 하나가 네. 살짝 있는 것 같아요. GTX 쪽이 아닌 파주는 메리트가 없을까요? GTX가 아닌 파주.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금천동 주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금천동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그 서울 외곽 쪽에 그 수도권 주변을 보시게 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이는 분명히 명확해요. 네. 금천동 지역을 보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주변에 금촌역과 금능역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역세권 주변이다. 네. 그래도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쪽에. 네, 그렇죠. 여기 경매들도 좀 가끔씩 나오는데 네. 가격대가 확실히 좀 네. 저렴하죠, 이쪽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려져 있지 않은 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갭 투자의 성지인 것처럼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갭 투자의 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만한 곳들은 아무래도 금능역 주변들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아서 네. 적정하게 하시는 건 그 전세 가격이 오를 때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냥 전망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된다면 오히려 파주 신도시보다 부침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완벽하게 투자로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뭐 역전세 난환 났을 때 되게 한번 크게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금천역 주변하고 금능역 주변 같은 경우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정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주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능역 주변이 조금 그런데 외곽 지역에 보면 갭이 뭐 예전에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500, 1000이라고 무조건 몰려갔던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뭐 파주 스프링 뭔가 하여튼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작전들 걸려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했던 그런 어떤 게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실거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금액에 맞춰서 역세권 주변에 가시면 되는 역세권에서 거죠.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방송은 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갭이 작으면 이제 내가 작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게 참 운대를 좀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게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네. 돼요. 그리고 잘 들어가서 잘 나오셔야 되는 거고. 네. 왜냐면 또 다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면 나중에 나오면 항상 못 나오고 막 그러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갭이 작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갭이 되게 작은데 옆에 이제 대규모 공급이 있으면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이제 이사 가기 시작하잖아요. 초토화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가 집이 비기 시작하는데 뭐 답이 없어요. 그때 되면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하면은 그때 막 가격이 막 엄청 흔들립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뭐 3호선 이야기는 없어졌나요? 했는데 뭐 3호선 얘기가 저번에 한번 발표가 났는데 그 뒤로 일단 뭐 그 국토교통망 계획에는 네.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력이 없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호선이 뭐 이렇게 양쪽으로 연장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뭐 아주 빨리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되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